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까지 라즈베리 파이를 받아서 조립을 했고, 거기에 이제 라즈비안이라는 OS를 설치하고, 그리고 SSH로 연결해서 서버도 설치를 해 보았고, 그리고 이제 웹페이지까지 나오는 것까지 실습을 해 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한 라즈베리 파이를 서버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시스템 관리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루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연습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연습해 보고, 그리고 이제 웹서버도 한번 설정해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서버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오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이제 사용자 관리나 서비스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서버를 설치하거나 서버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명령어와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루트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하는 방법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즈베리 파이 환경 설정 도구인 라즈파이 빼기 컨피그라는 이제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설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붙인 라즈베리 파이는 호스트 네임이 핑으로 IP 주소를 알아낼 때 라즈베리 파이 .local 이렇게 해서 이제 썼었는데, 그 호스트 네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서비스 관리 명령어의 시스템 CLT라는 명령과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 관리 명령어를 통해서 웹서버를 시작하고 중지하고 시작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모트로 지금 SSH 이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SSH 서버가 이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구동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라즈베리 파이에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웹서버 엔진엑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apt 빼기 get이라는 우리가 명령어를 사용해서 썼었는데, 이제 이런 관리 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관리 툴을 이제 패키지 관리 툴을 이용해서 기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설치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웹페이지를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도메인 이름을 지정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만들어진 이제 웹페이지 index.html을 우리가 이제 간단히 수정을 해서 보았었는데, 실제로 웹에 이제 많이 제공되고 있는 HTML 템플릿을 적용해서 웹페이지를 바꿔보는 그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뤄보는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시스템 관리란 사용자 관리나 또는 이제 서비스 관리가 이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슈퍼 유저인 루트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루트로 이제 명령을 실행하거나 로그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도와 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와 수의 차이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수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특정 명령을 실행할 때 루트 권한을 실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이제 실행하는 지금 현재 명령어에만 루트 권한이 적용되고, 그 명령이 이제 끝난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는 수는 뭐냐면은 이제 뒤에 유저 네임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해당 유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계정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수 한 다음에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루트로 로그인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수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빼기 표시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로그인을 할 때 해당 그 계정의 그 워킹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환경 변수를
사용해서 로그인하겠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했을 때 홈 디렉토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명령어들 언제 사용을 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실행하거나 중지시킬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루트 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파이라는 계정 유저 네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롬프트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sudo하고 한 칸 띄고 수 빼기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루트 권한으로 실행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수하고 뒤에 유저가 없기 때문에 루트로 로그인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루트에 해당하는 환경 변수와 그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직접 접속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현재 디렉토리는 파이로 우리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파이 그 로그인 유저 네임에 해당하는 홈 디렉토리로 이제 일단 로그인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sudo 한 다음에 수 빼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루트 계정으로 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쳐보면은 비밀번호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는 루트 권한으로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루트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빼기를 넣었을 경우에 현재 위치 워킹 디렉토리도 변경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pwd를 입력해 보면은 이제 루트 그 유저의 홈 디렉토리인 /루트로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나가보고요. 수도 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현재 이제 파이가 있던 그 패스가 지금 홈 / 파이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그 환경 변수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빼기를 넣느냐 빼기를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환경 변수를 사용할 것인지 해당 계정에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 이동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도와 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라즈베리 파이의 환경 설정 변경 도구인 이제 라즈파이 config라는 이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반드시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udo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명령어로 써주게 됩니다. 쓰게 되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화면처럼 이런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각 메뉴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저 네임 지금 유저가 뭐였냐면 파이로 우리가 로그인을 했었는데 파이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다면은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이 메뉴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컨피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루트 sudo 그 다음에 라즈파이 컨피그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파이 유저의 암호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암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파이에 라즈베리로 되어 있는데 암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시는데 만약에 변경을 한 그 암호를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로그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패스워드 체인지드 서스플릿 있으면은 이제 변경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니시 하면은 업데이트가 된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 패스워드라는 이 이제 명령어를 사용해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령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이제 암호 변경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두 방법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호스트 네임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호스트 네임은 디폴트로 뭐였냐면은 라즈베리 파이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이제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현재 호스트 네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네임이라고 해서 엔터를 쳐주게 되면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호스트 네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라즈베리 파이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 이것도 이제 반드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vi 한 다음에 etc 밑에 호스트 네임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제 호스트 그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호스트 이름으로 변경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라즈베리 파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이름을 마이 라즈베리 파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리부팅을 해야지. 이제 리부팅하는 건 뭐냐면은 수도 한 다음에 리부트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라즈베리 파이가 재시동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SH는 끊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부팅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의 호스트 네임이 지금 현재 어떤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네임 해보면은 현재 라즈베리 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스트 네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도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etc 밑에 호스트 네임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이름을 변경시켜 주면은 호스트 네임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입력해 보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되어 있는데 저는 마이 라즈베리 파이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캣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호스트 네임을 변경하고 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리부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부팅은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수도 그다음에 리부트 해서 엔터를 입력해 주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그 SSH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하고 있는데 리부팅이 되면서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커넥션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핑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리부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바뀐 이름은 my raspberry pi.local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IP를 알고 있다면 IP로 핑을 알려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제 거는 지금 시간이 말하는 동안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부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SSH 한 다음에 파이 골뱅이 한 다음에 my raspberry pi.local 해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호스트 네임이 잘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임을 변경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는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의 환경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명령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명령어로 사용해서 라즈파이 config라는 명령을 이제 이용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아까 설명할 때에는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호스트 네임의 이제 변경 그 메뉴는 어디냐면 2번 네트워크 옵션즈에 그다음에 첫 번째 호스트 네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엔터 쳐서 들어가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바꾼 마이 라즈베리 파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한번 원상 복귀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나오시면은 저장이 안 되고요. 여기서 피니시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리부팅 하겠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yes를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SSH 커넥션이 이제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는 리부팅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핑을 이용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호스트 네임을 이용해서 핑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IP를 알고 있다면 IP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지금 이제 아직 그 리부팅이 지금 부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해보면 지금 이제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SSH 그다음에 파이 라즈베리 파이.local 이렇게 해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호스트 네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프로그램은 etc 밑에 init.d라는 폴더에 가보면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에 대한 심볼릭 링크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서버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여서 실행하거나 그다음에 중지시키거나 그다음에 재실행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명령은 이제 시스템 ctl이라는 명령어와 그다음에 서비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엔진X라는 이제 웹서버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 웹서버를 구동시키고 중지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엔진X를 이제 중지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한 다음에 엔진X 즉 서비스 네임을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스탑 하면은 현재 구동 중인 이제 엔진X를 잠깐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이제 써주게 되면은 이제 멈춰 있던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실행하거나 중지하거나 혹은 재실행하거나 혹은 이제 상태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명령어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CTL을 사용해서도 가능한데 이제 엔진X를 시작하고 싶을 때 시스템 CTL 한 칸 띄고 스타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싶은 서비스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치했던 엔진X도 있었고요. 프로그램. 그 다음에 SSH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SSH를 중지시켜 놓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노트북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SSH는 절대 중지시키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본 서비스 이제 관리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중지를 하려면 웹 서비스가 지금 돌고 있는지 지금 실행 중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net state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의 상태를 이제 살펴보는 명령어인데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를 실행해서 현재 실행 중인지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실행 중이라면은 수도 즉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 서비스 한 다음에 엔진X 이게 서비스 네임이고 이제 중지시키겠다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엔진X를 설치한 다음에 index.html을 여러분들이 수정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PC에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그 index.html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나왔었는데 서비스를 이용해서 엔진X를 중지시켜 버리면은 이제 같은 주소로 접속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역시 넷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중지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지된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하고 시작하고 싶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서비스를 이용해서 스타트를 해주게 되면은 다시 이 밑에 있는 화면처럼 이제 재시작이 되면서 웹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t state 마이너스 옵션을 줬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80 포트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 돌고 있는데 22번은 여러분들이 접속하고 있는 SSH고요. 그 다음에 80은 기본 포트를 80으로 사용하는 서버는 웹서버이죠. 그래서 즉 엔진X가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이제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즈베리 파이에 IP 주소를 입력해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가 잘 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중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sudo 서비스 한 다음에 서비스의 이름은 nginx 그 다음에 스탑 하면은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이제 중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죠. 위로 가는 화살표로 해서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80 포트로 열려있던 서비스는 지금 현재 없음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새로 고침을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할 수 없음이 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72.30.1.40이 라즈베리 파이 IP 주소인데 현재 웹 서버를 중지시켜 놨기 때문에 외부로는 접속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엑스 서비스를 이제 시작해 보면 sudo 서비스 엔진 X 스타트 하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시작이 되었는지 확인을 네스테이트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이제 웹 서버가 서비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웹 서버를 시작하고 중지하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SSH 서버 관리도 이제 하는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설치된 SSH 패키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dpkg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이제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SSH 서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라는 명령어와 그 다음에 서비스 네임, 그 다음에 스타트를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SSH는 지금 잘 돌고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내 스테이트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22번 포트로 지금 현재 그 서비스 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키지 관리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 설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 있는데 이제 레드 계열이나 혹은 센트OS에서는 이제 유미나 염이라고도 부르는 이 옐로우 도그 업데이터, 그다음 모디파이드라는 이 툴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비안 계열이나 혹은 우분투에서는 apt get이나 또는 apt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OS는 라즈비안이잖아요. 이것은 데비안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apt get이나 apt 툴을 사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패키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제 apt install 혹은 apt get install 한 다음에 패키지명을 써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거할 때에는 remove라는 명령,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확인해서 이제 현재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에는 업그레이드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레드햇이나 그다음에 센트OS에서는 유미라는 것을 사용해서 인스톨하거나 리무브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이런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패키지 관리 툴 이름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패키지 관리 툴인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apt와 그 다음에 apt get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pt는 apt get과 그 다음에 apt cache의 주요 기능을 통합한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apt get과 apt cache를 완벽하게 지원하진 않고요.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통합하여서 apt란 툴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관리를 세밀하게 해야 된다면은 apt get이나 apt cache를 사용하면 되고 일반적인 이제 패키지 관리 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럴 때에는 apt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존 지원하는 명령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인스톨이라는 것은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git이라는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싶으면 이 뒤에 apt install git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게 되면은 git이라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apt get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패키지 이름을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move와 purge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패키지를 삭제하는 명령인데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remove 같은 경우는 패키지만 삭제하고 설정 파일은 삭제하지 않고요. 근데 purge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와 관련 설정을 모두 다 제거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재 사용 가능한 패키지와 버전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 놓는 것입니다. 로컬에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얘가 보관하고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업데이트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업데이트 리스트를 이제 다 뽑게 되면은 그 중에 이제 최신 버전이 나온 것들 이제 한꺼번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에는 설치된 모든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이제 apt 업그레이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번에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를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오토 리무브라는 이제 이 옵션을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거는 이제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검색할 때에는 apt search나 apt cache search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상세 정보를 출력할 때에는 이제 apt show나 그 다음에 이제 apt cache show라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패키지와 관련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패키지 설치할 때 얘를 한번 보면은 apt install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gcc를 설치하고 싶다. 그럼 이 뒤에다 gcc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gcc가 설치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오른쪽에 지금 이제 git을 설치하는 것을 예제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루트로 로그인한 상태로 지금 설치하고 있죠. 이제 보통은 우리가 서버이기 때문에 이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이제 사용자들이 필요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서버 관리자가 설치를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서버 관리자가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pt install git 하면 이것은 뭐죠? git을 이제 설치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할 때에는 apt remove 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뭐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 제거할 때에는 apt auto remove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apt 리스트 한 다음에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키워드에 해당하는 리스트 목록을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정보를 이제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apt show 한 다음에 이 뒤에다 패키지 이름을 이제 작성하면 되죠. 리스트와 show는 apt 캐시를 사용해도 되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apt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목록을 조회할 때 인스톨 된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pt하고 마이너스 인스톨드 한 다음에 리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스템 패키지 목록을 업데이트할 때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고 이런 목록을 업데이트하고자 할 때에는 apt 업데이트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apt 업데이트는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요. 목록만 업데이트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록을 업데이트 해 놓은 다음에 실제로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할 때에는 apt 업그레이드를 입력하시면 이제 최신 버전이 있는 애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패키지 관리 툴을 사용법을 좀 알아보았는데 git 설치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기 전에 이 패키지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git이라고 해서 이제 엔터를 입력했는데 이제 커맨드 나파운드에서 이제 이 명령어가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git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git을 설치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루트 즉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sudo 한 다음에 apt install git 한 거죠. 이거 이제 apt get 쓰셔도 되는데 sudo apt-get install git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스톨이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git 설치를 확인하는데 git을 입력하거나 혹은 git 버전을 입력해서 지금 git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 그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git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지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했는데 이제 커맨드 나파운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git을 설치하는데 그냥 apt 이렇게 하면은 현재 파이라는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로 이제 설치가 안 되고 파이로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트로 설치하기 위해서 sudo 그 다음에 apt 그 다음에 install git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그 패키지를 가져와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치가 다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료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깃이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깃 빼기 버전에서 이제 해보면 깃 버전이 현재 2.20.11이 설치된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git에서 해보면은 깃 명령어에 대한 이제 매뉴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C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GCC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번에 우리가 스킬을 이제 테마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설치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패키지들을 이제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DNS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DNS 프로세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도메인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통신을 할 때에는 IP를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S 시스템의 역할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도메인명을 입력을 했을 때 그것의 IP를 찾아오는 그 역할을 해주는 저장하는 이제 그런 서버가 DNS 서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희진의.한동.edu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이 희진의.한동.edu IP를 찾아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IP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로컬 캐시를 찾게 됩니다. 로컬 캐시는 이전에 한번 갔던 사이트 이제 있으면은 그 정보가 이제 캐시라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저장된 것을 찾아봐서 만약에 없다면 이제 2번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찾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호스트라는 파일을 찾게 됩니다. 이 호스트는 이제 IP와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을 써서 명시적으로 이제 적어 놓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그 IP 주소로 바로 이제 요청을 보내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지금 이 빨간색 테두리로 해놓은 곳이 이 로컬 PC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만약에 로컬 PC에서 그 해당 IP를 찾을 수가 없다면 이제 내 근처에 있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이 도메인 이름에 따라서 이제 찾아오는 방식대로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IP를 찾게 되면은 이제 HTTP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응답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자료 요청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길게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도메인 네임 이 도메인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메인명을 이제 실제로는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매하지 않고 우리는 로컬에서 이제 설정해서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즉 이 호스트 파일에다 명시적으로 적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네임으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PC와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해서 하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브라우저를 켜고 그 라즈베리 파이의 그 주소를 직접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2에 이렇게 해서 주소를 입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메인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는데 도메인 명을 이제 구매하지 않고 우리 지금 로컬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명시적으로 적어서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도메인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 myraspberry.com이라고 정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내 현재 로컬 PC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하는 여러분들 PC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호스트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 윈도우즈에 현재 이 위치 밑에 이 호스트라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에서는 이제 /etc/host라는 파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호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커들한테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깔아서 쓰고 있는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나 그 다음에 안랩
랩에서 나온 이제 백신 프로그램에 보면은 호스트 파일 보호 뭐 이런 이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제하셔야지만 수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파일은 관리자한테 권한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자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맥에서는 수도로 이제 실행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메모장 앱을 검색한 다음에 그 앱에서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호스트 파일에다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의 IP를 써주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도메인 이름을 작성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myraspberry.com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로컬 캐시를 가서 찾아봤는데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 호스트 파일에 와서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yraspberry.com이 172.30.1.40이다라는 것을 찾아서 이제 이 IP로 요청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IP는 저의 라즈베리 파이 IP입니다. 여러분들 라즈베리 파이 IP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도메인명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에서 myraspberry.com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라즈베리 파이에 엔진엑스를 설치하면서 디폴트 페이지로 만들었던 인덱스 페이지, index.html 페이지, 그 페이지가 요청이 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이제 수정을 했던 그 결과가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메인 네임을 정하는데, 저는 이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대로 myraspberry.com으로 이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파일을 수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스트 파일은 /etc 밑에 host라는 파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etc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냥 호스트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read 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그다음에 vi 호스트 해서 이제 실행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라인을 하나 추가해서 17 있죠. 이것은 제 라즈베리 파이 IP입니다. 1.40 한 다음에 탭을 눌렀고요. myraspberry.com 이라고 이제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호스트입니다. 이 호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도 확장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 txt 같은 거 붙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든 이제 index.html 파일인데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IP를 직접 입력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호스트에 명시적으로 이제 이름을 도메인명을 입력해 놨기 때문에 myraspberry.co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동일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것은 이제 IP를 찾을 때 어디까지 접근했을까요? 먼저 로컬 캐시를 찾아보고 없으면은 호스트 파일을 찾아서 거기서 IP를 찾은 다음에 바로 그 IP로 요청을 보낸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시고, 웹사이트가 완성이 되면은 이 도메인을 이제 사서 실제로 이제 DNS에 이제 등록이 되면은 실제로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엔진엑스를 설치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index.html을 수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글자를 입력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HTML5 템플릿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HTML5 템플릿을 한번 찾아서 직접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서 찾을 거냐면 GitHub에서 찾을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서 이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라이센스 잘 읽어보시고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된다면 여러분들 거에 적용해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터브에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이제 오픈 소스를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터브에서 HTML5 템플릿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st stars 이제 별이 많은 순서대로 저는 정렬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이런 개발자, 웹 개발자를 위한 이제 이력 페이지 같은 이제 그런 템플릿을 하나 찾았고요. 그리고 나서 제 거에다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그 이력 관리하는 그런 템플릿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템플릿 어떤 것을 사용할지 먼저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이때 이제 기클론을 하기 위한 주소를 복사를 해 놓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엔진엑스의 디폴트 그 홈 디렉토리, 즉 웹 서비스를 하는 디폴트 홈 디렉토리는 어디냐면 슬래시 바 밑에 떠떠떠 밑에 HTML 폴더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기클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찾은 이 주소를 기클론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긴 주소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긴 주소는 웹페이지에서 외워서 쓰기가 어려우므로 이렇게 이제 간단한 주소로 저는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에서 직접 이렇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템플릿을 찾기 위해서 github.com에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HTML5 그 다음에 템플릿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 템플릿인데 자바스크립트나 뭐 어떤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쓰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간단한 것으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소팅은 이제 별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저는 소팅을 했고, 그 다음에 HTML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찾았던 그 이제 주소 리포지토리에 가서 다운받아서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은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이제 이 템플릿은 다운을 받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법 같은 것도 있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템플릿을 적용하려면 먼저 이제 기클론을 위해서 주소를 복사하고요. 라즈베리 파이에 로그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엔진엑스의 이제 디폴트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냐면은 cd 한 다음에 바에 그 다음에 HTML 폴더이죠. 이 폴더는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index.html을 수정하는 그런 폴더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기클론으로 여기다가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붙여넣기 하면은 왜 안 되냐면은 이제 권한이 없는 거죠. 여기 권한은 이제 루트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sudo 한 다음에 git clone 하고 이렇게 엔터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복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udo에서 move해서 지금 현재 이제 먼저 ls를 한번 해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긴 이름으로 저기 리포지토리 이름대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이제 웹에서 서비스를 할 때는 이렇게 긴 주소보다는 조금 이제 간결한 주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sudo에서 move 해서 resume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해보면 다시 이제 짧은 이름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가 홈 디렉토리이고, 그리고 여기에 접속을 하면은 이제 index.html의 디폴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뜬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폴더 리즘이라는 폴더가 생겼고, 현재 우리가 다운받은 템플릿 파일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index.html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것이 웹에서 한번 접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웹에 접속할 때 우리가 이제 도메인 네임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myraspberry.com 하면은 이제 현재 그 홈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 그 페이지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만든 템플릿은 어디에다 넣었냐면 리즈메라는 폴더에다 넣었었죠. 그래서 index.html인데 각 폴더에서 이제 디폴트 페이지는 index.ht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하지 않아도 알아서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다운받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컨텐츠로 변경을 해주기만 하면은 이제 간편하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